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공부 목표 완벽 공부의 목표편 특강 제 2부 목표래 믿음편 네. 특강 제 2부 2부.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1부 했던 걸 좀 정리해 보면 예. 믿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 자기 미래에 대한 믿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셋,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요. 세 번째 자기 효능감, 내가 어떤 과제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기대 얘기했죠. 기대 얘기하면서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자기 효능감 일종의 메타 믿음이네요. 메타 그렇죠, 믿음. 그렇죠. 예, 그렇죠. 기대를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실패기 누적될 때. 학습 때 무기력이 그렇죠. 나한테 찾아오면은 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작은 성공을 맛보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아본다. 를 통해서 이제 기대를 회복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또 뭐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냐? 또 이게 다시 그 마인드셋도 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던 성장형 사고 방식입니다. 그 성장형 사고 방식 하기 전에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작은 성취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친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그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표를 자기가 어떻게 하루를 살았나 그거를 아월리 베이스로 그러니까 매 시간 단위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되게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몰아서 적으면 안 된다. 11시면 11시 딱 정각에 하나 적고 12시면 그거 적는데 5초 정도 걸리거든요. 5초 정도 핸드폰으로 적어도. 그냥 그렇게 그것만 해봐라 일단.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한 다음에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제가 대답해줘요. 일단은 닥치고 좀 해보라고 제가 그래요. 이거 다음에 뭐 하는 거냐고. 닥치고 해봐. 그럼 알게 돼. 네? 일단은 그걸 해보면 사람들이 그거예요. 일단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윤석이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윤석이가 저한테 말한 거예요. 막 너무 슬럼프라고 막 미칠 것 같다고. 박사님 막 새벽 5시에 막 이메일 보냈는데 그냥 그러면은 너가 하는 일을 매일같이 적어봐. 그 대신 되게 철저하게 적어야 돼. 시간 단위로 절대 빈틈없이 적어야 돼. 걔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채팅으로. 그럼 그 다음엔 뭘 하냐고. 그냥 닥치고 적어봐. 그 다음에 2주 있다 만나자. 2주 있다 딱 만나자마자 그럼 이제 걔가 나한테 뭐랬어요. 이거 다음에 뭐 하냐 그랬잖아요. 답은 나와 있어요. 박사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됐지? 유튜브 안 보면 되겠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수학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지 좀 정교한 뭐 전문가 레벨이 필요하면 그때는 진짜 막 토론을 하고 조언을 하고 그래줘야겠죠. 근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은 일단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를 자꾸 완벽하게 성취해야 되는데 이 작은 거에 대한 완벽한 성취 없이 작은 거를 대강대강 넘어가니까 큰 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는 분들 뻔하잖아요. 이거 뭐 매일 적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안 적는다니까요. 우리 뭐 보내는 애들도 보통 90%는 20일 안에 다 사라져요. 보내다가 못 보내요. 그만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을 당연히 못 하죠. 근데 지금 10명도 넘게 지금 뭐 170일 넘은 애도 있고 그런 애들은 시간을 아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아인슈타인이 되고 오바마가 되고 그런 건 쉽지가 않죠.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자기 기본 삶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성취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루하루 데일리 이 라이프를 컨트롤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그런 작은 성취만 해도 여러분 크게 바뀌어요. 이제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이번 그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형 사고 방식이 마인드셋을 그 이제 만든 사람은 캐럴 드웨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캐럴 드웨기 그 한창 그 대학생 심리학과 대학생 시절에 학습대 무기력을 만든 사람이 그 셀리그먼이에요. 그 긍정 심리학의 대가고 뭐 거의 뭐 미국에서는 뭐 탑 오브 탑 클래스의 이제 그 심리학자인데 그 학습대 무기력에 대한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 증명하는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는데 이거 셀리그만이 얘기한 거는 좀 다르게 나오는데 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학생들을 한 두 그룹 나눕니다. 그래서 예. 두 그룹 나눠가지고 다 수학 문제 풀게 해요. 한 그룹은 주어진 시간에 몇 문제 풀든 상관없이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예. 다른 한 그룹은 이제 칭찬하기보다는 못한 부분도 같이 지적해주면서 네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아이를 다시 이제 묶어가지고 누가 더 문제를 잘 푸나 예. 동기부여를 갖고 어려운 문제 잘 푸나라고 이제 다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칭찬만 들은 아이는 어차피 계속 성공의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너 이게 부족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들은 아이는 계속 어떤 성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약간의 실패의 메시지도 들은 거예요. 질책이죠, 질책.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 그러면은- 나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학습된 무기력의 이론에 따르면 실패를 저 경험했던 노력의 중요성을 받았던 그룹이 칭찬만 들었던 그룹보다 못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예, 실제는 반대였다. 그렇지 않았다. 예. 예, 칭찬만 들었던 그룹보다 그 더 어려운 문제를 더 오랫동안 매달리고 더 잘 풀었던 그룹이 어디냐? 예, 부족한 점을 알려주고 노력의 중요성을 얘기한 그룹이었다. 그래서 실패가 중요하기보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정형 사고방식, 어떤 사람은 이제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6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기 관점은 뭐냐면, 제가 마인드셋은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기 관점은 뭐냐면 고정형 말 그대로 자기의 존재를 고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난 나의 재능은 타고났고 사람은 유전자에 따라서 결정되고 뭐 안 돼. 난 안 돼. 성격도 나 스타일 고정돼 있어. 나 성격도 이게 내 성격이야. 원래 타고난 걸 바뀌어.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야, IQ는 잘 안 바뀌어. 이런 거고요. 성장 사고 방식은 다변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가끔 보면 얘 무슨 개소리 하냐 할 수도 있지. 성격도 머리 다 바뀔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성장형 사고 방식이고요. 도전 관점에서는 고정형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정형은 성공할 수 있을 것만 합니다. 자기가 실패할 것 같다는 거의 안 해요. 그러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성장형은 조금 무대포식으로 도전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전에 대해서 가리지 않아요. 어렵다 하는 것도 잘 도전해요. 근데 고정형은 도전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실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경험했을 때 고정형은 자아의 위협을 느껴요. 왜냐면 자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나는 답이 없는 이거를 거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아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자아의 위협을 느끼면 그 상황을 도망가거나 내가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어. 정당화를 하는 거죠. 내 머리가 이런데 재능이 없는데 라고 이제 정당화를 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장형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 실패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내가 더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 성장형이고요. 당연히 노력의 관점에 보면은 고정형은 노력을 폄하하죠. 왜냐면 재능이 중요하고 자기가 실패를 했을 때에도 중요한 건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나랑 안 맞는다. 내 구조랑 안 맞는다. 내 성격이랑 안 맞는다. 내 기호랑 안 맞는다. 내 지능이랑 안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하던 저희 이제 과거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성장형은 노력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내가 뭐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비판적 관점에서는 고정형은 비판을 받으면 존재의 상처를 입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된 자아의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형은 그게 비난이 아닌 이상 정당한 비판이라면 그래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게 이거구나. 쿨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존재 상처 입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걔랑 한바탕 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안 보거나 대화를 안 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고정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아니면 재능을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느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왜냐면 사람은 고정돼 있는데 얘는 나보다 잘났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나보다 잘난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죠.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야 재능이야. 재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니까 내 탓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나는 내 유전자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냥 변명이죠. 그렇죠. 예. 근데 성장형은 그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고정형과 성장형은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그냥 인생 자체에 궤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볼 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막 논쟁이 있잖아요. 인간은 한번 결정되면 안 바뀐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제 성장형처럼 바뀐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논쟁의 거리가 안 되는 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만약 인간이란 보편적인 걸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증명이란 거 할 때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뭐 증명을 할 때는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안 봤다고 없다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거는 뭐예요? 있다는 거는 증명한 거는 1억 개 중에 단 한 개만 있어도 있다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바뀐 사람이 적던 없던 적던 많던 있어요. 바뀐 사람이. 그럼 인간은 그냥 뭐랄까 논리로 봤을 때 바뀔 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쟤도 바뀌었으니까 나도 바뀔 수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안 돼. 그 지금 시도를 안 한 거지. 절대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고정형이라는 존재가. 그다음에 제가 꼭 나중에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거 좀 출판 좀 정리되고 저 SNS 하기 싫어하는데 SNS 다 정리하면은 저는 피아노를 배울 거예요. 제가 원래 피아노를 되게 못 쳐요. 막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막 많이들 가잖아요. 막 개나 소나 다 열심히 하면 뭐 체르니 30번까지 친다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100번이 그냥 입문만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늙어서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 봉사를 그 병원 같은 데서 계속 그냥 쳐주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늙어서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피아노 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아예 못 쳐요, 아예. 근데 이거 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나도 즐겁고 타인한테도 내가 봉사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제가 한 5년 목표로 잡고 우리 딸내미 피아노 갈 때 쫓아가려고요. 옆에서 같이 바이엘부터 배우려고요. 딘딘딘딘딘딘딘딘 이렇게 배우려고요, 제가. 예. 아니 뭐 그 에릭슨에 쓴 1만 시간의 재발견 보면은 거기는 우리 진짜 안 바뀌다고 생각하는 절대음감 있잖아요. 그것도 바뀌는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사례 보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능, IQ, 유전 그 기여도가 50%밖에 안 되고요. 성격은 40%예요. 뭐 60%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까칠한 사람이 완전 털털한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반 이상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을 바뀔 수가 있는 거. 근데 언제 안 바뀌냐?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을 때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바뀌는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난 이건 안 돼. 그럼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정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제가 딱 30살까지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수포자 수업 몇 번 해봤더니 안 되니까 나 수학하는 머리가 아니네. 말씀드렸죠? 제가 20대 때 우리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 그때 여자친구였는데 1년에 100권의 책을 읽어요. 같이 사귀니까 연초에 같이 책을 읽을 걸로 계획 세우죠. 저는 계속 실패해요. 그러니까 너 우리 여자친구 너는 독서하는 머리 타고났고 난 아니다. 그런 순간 내가 독서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나는 그런 머리가 아닌데 너는 독서가 쉽고 난 어려워. 근데 제가 바뀐 케이스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0살 때 3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절대 내가 뭘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말자. 그래서 다음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산티아고 갔던 것도 800km 어떻게 오려 한 코스도 걷기 귀찮은데 10km 배낭을 메고 300권 읽으면서 깨달았던 거죠. 뭘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말자.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책도 샀을 때 처음에 거절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뭘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해보자. 책 써서 좀 제가 작가가 됐잖아요. 저는 30살 기점으로 고정형에서 성장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인생을 비춰봤을 때는 인생의 어떤 그 궤적이 너무너무나 다르고 제 과거로 돌아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제대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뭘 못한다는 얘기를 왜 입에 달고 살았을까?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죠. 만약에 주변에 부모님이나 교사나 내 어떤 지인들이 강하게 나한테 어필해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이라도 바뀌어 다행인데 심지어 제가 30살 때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20대, 10대 금방 바뀔 수 있는 거고. 제가 맨날 마술을 하잖아요. 그 강연 가면은 나중에 이제 동기 파트에서 내재적 외재적 할 때 우리 얘기하겠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제가 바람 잘 잡잖아요. 여러분 단어 8,000개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하잖아요. 그러면 못 외운다고. 8,000개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버케블러리 22,000에서 표제어가 3,0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책에 표제어가 3,000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8,000개면 그 두꺼운 책에 표제어를 2권 반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딱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10억 주면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외울 수 있다고. 근데 어떤 강연에 갔을 때 그래도 난 못 외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1조 준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바뀌죠 또. 바뀌죠 또. 1조? 1조가 1조가 어떤 건지 또 설명해주면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장 돈을 내 눈앞에서 주는 거예요. 캐시로 가방을 이렇게 한다. 이거 외우시면 일단은 선수금 받고 시작하자고. 그럼 외운다니까요. 가끔 우리 신박사님 보면은 약간은 원래는 저는 원래 육감을 잘 높게 안 쳐주거든요. 왜냐면 육감이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박사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원래 그게 실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돈을 줘서 공부를 시키거든요. 외적 동일 중에서 잘 시키는데 최고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면요. 미리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주면 어떤 현상이 들어지면 내 안에 진짜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행동 경쟁에서 손실 회피 현상이 있어요. 내가 1,000원을 얻은 것보다 받은 1,000원을 뺏기는 게 훨씬 더 데미지가 크죠. 커요. 예. 때문에 내가 많이 뭐한테 들려고. 받았는데 네. 이거를 내가 못해서 뺏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했다는 걸 알려줘야 돼. 만약 그렇죠.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 외적 동기만 남기 때문에 돈을 계속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봐라. 네가 못한다고 했지만 돈 받는 게 하지 않냐. 너는 원래 할 수 있는 아이야. 그렇게 바꾸는 라는 거예요. 것만 인식을 시켜주면 그럼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바뀌면서 이제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지방대 강연을 가면은 확실히 지방대로 가면 갈수록 처음부터 자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비율이 확실히 높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팩트예요. 그랬는데 내가 그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답지 않은 조언만 친구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통대 갔을 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역시 반은 뭐 30%는 자고 근데 한 20명이 저한테 메일이 오거든요. 진짜 학교 다니면서 강의 제일 열심히 들은 것 같다고.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잖아요. 자기는 공부를 2시간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믿었대요. 근데 8시간 해보니까 되더래요. 근데 그 친구도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1일 보고서를 4일 보내다가 안 보냈어요. 계속 보내면 될 텐데. 예? 난 그 친구가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다시 나한테 1일 보고서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된다니까요.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성취는 여러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누적돼서 이제 큰 네. 성취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왜 성장형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되냐? 그 물리적 근거가 뭐냐? 뇌 가소성 얘기하잖아요. 우리 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뇌가 그냥 성인인데 해부학적으로 변해요. 특정 일을 열심히 하면요. 그 일로 머리가 바뀌어서 물리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신경 섬유 다발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연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는 속도가 모뎀이었다가 초당 1kb였다가 이 분야에 정말 엄청난 노력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신경 섬유가 더 많은 연결이 되면서 이제 뭐 초당 기가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가는 이제 과정인 것이죠. 그게 죽을 때까지 바뀌는 게 뇌의 가소성이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 뇌가 바뀌고 있다는데 뭘 어디다가 무슨 근거를 갖다 대요. 뇌가 죽을 때까지 바뀐다니까요. 바뀌다는 거는 신경섬유가 많아져서 그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더 세분하게 하면 이 부분마다 네트워킹이 기가 막히게 돼 있고요.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뇌는 그 뇌파를 진동을 보내서 협력을 해요. 그게 기가 막혀요. 그렇게 협력하면서 기억을 끄집어내고 기억을 해결하고 A라는 정보를 B라는 정보와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회적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이 우리 뇌거든요. 그런 뇌를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런 건 실험이 너무 많잖아요. 할머니들한테 뭐 외국어 배우기 하니까 치매율 떨어지고 그런 거는 막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솔직히 많이 사셨는데 막
당연히 목표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린 친구보다 젊은 친구들보다 목표가 좀 적으실 거란 말이야 상대적으로. 근데도 이렇게 실험에서 뭐 배우게 하고 뭐 그러면은 아니 그 통계적으로 치매가 덜 걸린다잖아요. 그렇죠. 치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의 가소성이 역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뇌의 가소성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량이 커지는 거, 뇌 근육이 커지는 건데 뇌 근육이 커져 있으면 당연히 퇴화 작용이 서서히 되겠죠. 그러니까 방어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 치매의 방어에 되게 효과적입니다. 분명히 유전 요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뭐 결과가 결정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뇌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치매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나의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의 뇌는 모든 사람의 뇌는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요. 원숭이도 가소성이 있어요. 네. 우리보다 그 확정성이 약해서 그런 거지 모든 인간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아니, 쥐도 훈련시키면은 훈련돼서 모든 게 향상되고 그런데 파리도 그래, 파리도. 하물며 우리가 인간인데 파리도 그래, 파리도. 당연히 안 바뀌겠어요. 바뀌지. 그렇죠. 그가 아니라 제일 간단한 거 항상 저 우리나라 너무 좋은 게 군대 가면 다 바뀌어요 진짜. 인생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막 그래요. 남자애들은 보통 군대 가기 전에 게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밤낮이 바뀌어갖고 야 군대 가면 새벽 6시 일어난다는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겁먹고 간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바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두드려 맞거든요. 바로 일어나요 그게 바뀐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렇죠. 근데 또 언제 바뀌어요? 나쁜 방향으로 바뀌죠. 군대에서 통제가 없어지면은 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그렇죠.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 사람은 무조건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바뀝니다.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럼 뭐 열심히 하면 다 메시 되는 거냐? 그거는 정말로 아니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 재능 얘기했을 때 재능은 있어요. 재능을 누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치를 봤을 때 진짜 넘사벽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웃라이어예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전문가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메시처럼 될 수 있다 하고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 정도의 원대한 목표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원대한 목표는 우리도 목표 표기하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감정을 움직여요. 근데 동기부여에서 1차가 자율성이라면 2차가 감정이에요. 감정이 동하면 다 움직이잖아요. 원다운 목표를 잘 설정을 하면 내 감정을 막 끌어올리거든요. 그게 당연히 잘 활용하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재능을 좀 되게 확실히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먹기 대회 나갔다 칩시다. 그래서 먹는 양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랑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미국 사람은 피자를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핫도그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 누누이 말하지만 성향이에요. 성향. 근데 만약에 피자를 잘 먹는 사람들이 된장찌개 먹으라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성향.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배가 고프면 어떡해요? 누구나 뭘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배가 고픈 게 뭐예요? 그 열정, 열망이란 말이에요. 욕망. 먹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이것저것 해봐서 교양을 늘리고 많이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개중 잘하는 걸 찾는 거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과정이. 그 다음에 열심히만 하면은 메시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그거예요. 축구를 하면 메시 되냐? 메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동아리에서 1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 성향이 맞았다. 좀 체력도 좋고 그냥 좀 예를 들어 뭐 공간 감각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K리그 스타까지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운과 때까지 맞았다. 그럼 뭐 메시도 될 수가 이승우처럼 되는 거고요. 눈에 발탁이 돼서 일찍 바르셀로나 유스로 들어가면은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재능 편애론에 빠져갖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그게 진짜 제일 불쌍한 거, 제일 불쌍한 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거의 나온 연구에 가면 그러니까 제대로 노력하면 프로급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제대로 되죠.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 어떤 분야 전문가는 그냥 인간의 기본 세팅으로도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솔직히 해서 우리 메시점 되면 좋겠지만 전문가만 돼도 어디예요? 제가 못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나중에 노력에서 우리가 의식적 노력에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제가 옛날에 유일한 취미가 일요일 아침 9시에 스크린 골프를 혼자 치는 게 제 취미. 그때 치면 10,000원이거든요.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2게임 치는 게 제 취미였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그거예요.
그냥 스크린 골프만 치는 데가 아니라 원래 연습장인데 스크린 골프 기계가 있는 거예요. 좀 옛날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걸로 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골프를 그 박사 때부터 쳐갖고 많이 쳤는데 거기가 워낙 싸니까 되게 오래 쳤는데 전 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심지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피드백 카메라도 갖다 놓고 내 동작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틀렸던 거였어요. 거기에 거기 코치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장타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 골프를 잘 치는 것보다 그냥 골프는 다 잘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장타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래 현역 때 육상 선수여갖고 아니 그거 창던지기 선수여갖고 이 허리 쓰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웠는데 진짜 골프가 이렇게 힘든 운동인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습을 할 때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의 근육을 고무처럼 튼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이제 설명해 게 고무를 감았다 풀는 것처럼 그 탄력으로 치는 거라고. 그래서 오른쪽 다리부터 감아갖고 이 풀리는 게 오른쪽 다리가 아파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한 달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가 그 실내라서 벽에다 치는 거거든요. 근데 벽 빵꾸 낼 뻔했잖아요. 진짜 그 아줌마 아저씨들 되게 많은데 저 젊은 친구 왜 이렇게 잘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가 헤드 스피드를 읽어서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보통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뮬레이터에서 그 스윙 속도가 느리니까 200m, 205m밖에 안 나와서 좀 그게 좀 스트레스. 난 등치가 크고 키도 큰데 더 멀리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니까 허리를 못 쓰는 거라고. 그분한테 그거 제대로 받고 나니까 막 40, 50 나가는 거야, 잘 맞으면은. 이게 계속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기분 좋으니까. 아까 작은 성취를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220, 30 나가니까 막 기계가 고장났나 그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빵빵 때리니까 그 아저씨들이 저거 속도 봐 헤드 스피드가 막 뒤에서 보니까 막 더 신나서 친 거예요. 막 240, 50까지 나가는 거예요. 막 끝났어. 근데 이제 그 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거 하다가 회사 바빠져서 이제 못 쳤거든요. 인간은 변한다니까요. 나쁜 방향으로 변하게 다 까먹은 거예요. 그거를 연습을 계속 그게 습관이 되고 체득이 될 정도로 오래 했어야 되는데 한 달 하다가 못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게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있다 한 3달 있다 그 아저씨 또 만나서 원포인트 레슨 5만 원 주고 또 받았거든요. 다 근육이 이제 다 까먹어서 또 힘들고 막 숨이 헐떡헐떡 거려. 골프 연습하는데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사 가갖고 못 배웠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그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기본 이상은 무조건 할 수 있다니까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즐겁게라는 거는 몇 천억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분야에서 연봉을 제일 높게 그러니까 1등이 아니라 1%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운동도 10%에 들어가서 내가 친구들이랑 하면은 민폐주지 않을 정도는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가르쳐줄 정도로. 제가 뭐 이런 케이스는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한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되게 없어요. 열심히 많이 한다. 우리가 되게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죠? 실제로 그런 사람 되게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있는 거죠. 정말 그렇죠. 제대로 열심히 한 사람한테 그건 기회가 전 있는 세계 거예요. 공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사회과학 쪽에 그 모티베이시란 단어를 보면은 그 사용 빈도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자기계발서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영어로 특히.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마음은 있지만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 동기를 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회과학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왜냐면 사회과학에서 모티베이션 빼면은 없거든요, 사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이 왜 움직이는가? 동기가 됐으니까, 모티베이트 됐으니까요. 그게 데이터로 다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만큼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여러분이 바뀔 수가 있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노력을 꾸준히 제대로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 존경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존중받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성장을 상호 방식 갖고 있으면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실패는 좀 있을 거예요. 좌충우돌 시행착오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내 존재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멈추게 되는 건데 내 성장의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밟아 나오고 이겨 나가면 그 말씀하시는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300권 처음 책 읽었을 때 완전히 임계점 넘은 거죠. 제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뇌에 가슴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장 사고방식 항상 잊지 마시고 그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잘 들어보시 아시겠지만 다 일맥상통해요. 그렇죠. 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잠재력을 높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잠재력을.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 로버트 로젠탈이 했던 그 한 가지 실험인데 그 어느 한 그 초등학교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애들을 모아놓고 인지 능력 평가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휘력과 추론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거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20%는 니네는 진짜 잠재력이 대단하다. 니는 영재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성적이 성취를 했는가, IQ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봤더니 예. 그 지적 잠재력이 있는 아이인 그 20% 아이들이 성적도 더 많이 올랐고 심지어 IQ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의 놀라운 반전은 뭐였냐면은 이 20% 아이들이 시험 결과에 따른 영재가 아니라 뻥이었어. 그냥 20%를 랜덤으로 그냥 임의로 그냥 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뻥카였고요. 실제로는 그냥 20%를 그냥 무작위로 선별한 거예요. 딱 하나 다른 거죠. 니네는 잠재력이 높다. 너희는 영재야. 니네가 열심히 하면 너의 갖고 있는 잠재력이 폭발할 거야. 꽃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만 심어줬습니다. 했더니 예, 1년 후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적과 IQ가 올라왔고요. 심지어 2년이 됐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군인들, 그 직업 군인들 있잖아요. 직업 군인들이 성인이죠. 성인을 대상으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일반 훈련을 치른 다음에 평가를 했어요. 해가지고 20%를 너는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훌륭하다. 장기로서 너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20% 분류된 그 엘리트 그룹이 다른 일반 그룹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퍼포먼스를 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거였죠. 근데 무작위로 훈련 끝나고 훈련 결과에 따라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20%를 한 거예요. 근데 그 20%가 주변의 상관들이 또 주변의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해 주니까 잠재력을 거기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또 자신은 난 2시간밖에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했는데 아니네. 내가 8시 10시간 할 수 있네. 그렇게라고 말씀해 주시네. 그거를 이제 그 잠재력을 믿고 노력하게 되면서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잠재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높은 잠재력이 있다고 믿질 않은 거죠.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해낼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나 잠재력 높게 보는 순간 그 높게 보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니까 다른 사람도 과소평가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해서 안 돼 이 분위기만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부터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처럼 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일단 뭐 상승 효과는 고사하고 대부분 난 안 돼 그러는데 그 뭐 실험으로 다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얼마나 그 선생님들의 위치가 너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서 나오잖아요. 미국 국세청이랑 그 졸업생이랑 합쳐보니까 어떤 학교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사, 어떤 교사에서 이거 그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보니까 다 공통점이 어떤 교사를 지나가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 선생님 한 명 잘못 만나면 애들이 인생이 바뀌는 거고 나쁜 선생님 만나면 반대로 인생 망치는 거. 그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이 내 스스로의 선생이 돼야 되고 엄마 아빠가 선생이 돼야 되고 스스로가 공부해서 서로의 스승님이 돼야. 토론을 하는 게 왜 가르쳐주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토론 자체가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기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누군가 내 인생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 진짜 학교 다닐 때 저한테 저의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신 선생님이 단 한 분이 없었어요. 저는 되게 많았어요. 저는 없었어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저는 아예 없었어요. 네. 저는 항상 크게 되래라고 그런 말 더서. 저는 반대였어요. 네. 왜냐면 저는 되게 반항아였거든요. 네. 저는 첫날부터 담임하고 막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맨날 담임하고 그냥 1년 내내 이 앙숙으로 지내는. 아니 저는 진짜 크게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네. 우리 고등학교 때는 국회의원 나가야 된다고 영준이는. 네?
국회의원 나가야 된다 나중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계속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얘기를 네. 모든 아이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잘 보고 정말 진정성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이 실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이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두 가지 시너지가 나요. 하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잠재를 높게 봤기 때문에 자신이 그거를 믿게 되면서 따르려고 부응하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 신경이 더 많이 쓴다는 건 뭐가 들어있냐면 성장에 가장 중요한 피드백을 좀 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옛날 오리지널스에서 이 얘기했죠. 왜 창의적 아이들이 일찍 말살을 당하는가 중에 하나가 창의적 아이들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항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탈을 자주 해요. 근데 학교에서 일탈을 자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약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놓게 되면은 당연히 선생님도 이 아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또 주변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말썽만 피우는 것 같고 이런 게 종합이 되면서 자신이 어떤 나중에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기대조차 안 하고 그런 것도 꿈을 꾸지 못하고 당연히 기대하지 않고 꿈꾸는 일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기대하고 꿈꾸고 해야 도전하게 되고 도전할 수 있을 때야 그 일이 실현할 확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로에서 1%라고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뭔가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학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번 주 1부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창의성이 평균이 1등이지만 창의성 요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근데 창의성 밑바닥은 뭐냐면요.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와 유를 만들어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연결시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유를 만들려면 내 안에 유가 많이 있어야 돼요. 즉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막 사람들이 막 막 창의에 명상하고 막 그러면 나오는 줄 아는데 뭐가 머리에 들어 있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명상하면은 여러분 그 무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해탈하게 돼요. 그거는 창의랑 다르고 해탈이랑 달라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단에 있는 아이들의 창의성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왜냐면 지식을 충족시켜 주니까 창의성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도전하는 태도, 시도하는 태도, 실패를 극복하는 태도, 연결시키는 그런 마인드, 뭔가 일탈할 수 있는 남들이 다 이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데. 그럴 때 정맞지 않는, 이럴 때 망치를 맞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한데 학교에서 좀 뻘소리 했다고 무시당하고 그런 어떤 발언들의 어떤 그 의미를 잘 찾지 못하는 교육 환경이 이어지게 되면 그런 아이들이 1년, 2년, 3년, 6년 지나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난다. 갑자기 옛날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내가 이거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나? 딴 데서 얘기했나? 우리 선생님이 뭐 도덕 시간인가 뭐 바른 생활 시간인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의도적 실수회 같은 걸 가르치는 건데 그게 벌써 30년 이게 20 몇 년 전이네. 컵을 하나 깬 애가 있고 의도적으로 실수를 10개 깬 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애냐고. 당연히 10개 깬 애가 나쁜 애죠. 엄마한테 두드러 맞는다고 10개 깨면. 근데 맨 처음에 그 손 들어보라니까 그런 반발 심민 애들이 좀 들었어요. 그 선생님 줄인 거예요, 숫자를. 그런 컵을 5개 깬 애가 나쁜 애고 1개 깬 애가 나쁜 실수로 5개 깬 애가 나쁜 애고 1개가 의도적으로 깬 애 누가 나쁘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좀 협박식으로 말하니까 다 쫄았고 나만 끝까지 남았어요. 나는 끝까지 남았어요. 무조건 많이 깬 애가 나쁜 애라고. 내 생각에는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그 결국에는 선생님이 엄마 불렀어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걱정되는 말투로 그게 또라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영준아 일로 와봐. 컵이 이렇게 있는데 의도적으로 깬 애가 나빠? 많이 깬 애가 나빠? 그 엄마한테 그러죠. 의도적으로 깬 애가 나쁘지. 내가 그런 거. 그런데 난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현실에선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고. 내가 본 세상은 많이 깬 사람이 훨씬 나쁜 걸로 받아들인다고. 네?
당장 내가 엄마한테 내가 진짜로 실수로 의도로 깼었는데 만약에 실수로 우리 집 불태워 먹었다고 쳐보라고. 에? 그럼 엄마가 내가 의도로 한 개 깬 걸 나쁘게 생각하냐고 불태워 먹은 걸 맞아 죽는다고 불태워 먹었으면 실수로 원망도 훨씬 많이 듣고 그게 세상이라고. 저는 그래서 끝까지 선생님이랑 싸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반발심도 강했죠 선생님한테. 근데 그거를 끝까지 설명 안 하고 화를 내고 학부모를 부르는 거 보면은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니면 끝까지 따로 남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랑 자기가 설득을 못했다 학부모를 부른 거잖아요. 그게 참 돌이켜보면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그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계속 뭔가를 도전을 하면서 살아온 거 아닌가 끝까지. 그게 돌이켜보면 내 힘의 원동력 아니었나. 그거에 주눅들지 않았던 게 어렸지만 돌이켜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성장형 예. 사고방식이고 그렇게 도전했던 거 그런 오리지널 쓰고 실천 계속하고 예.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이런 것들만 좀만 더 이렇게 잘 해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갖고 있는 창의성을 이게 내놓을 수가 있고 또 교사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잠재력을 믿어주면 그 아이들이 그 잠재력을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고 이게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네 어떤 자신을 고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극복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실패가 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아가기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이제 학창 시절 때는 교사가 중요하고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교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성인은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하죠. 나의 잠재력을 믿고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노력만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중요하고 나는 고정되지 않고 변할 수 있다. 난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한 사고방식이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제대로 하면 나의 미래는 낙관적이다라는 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이 공부는 외적 요소, 즉 운적 요소가 다른 것보다 적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보다 적어요. 운이 주는 영향력이. 그게 뭐냐면 내가 통제할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면 성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비즈니스는 운적 요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운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공부는 그건 아니거든요. 운적 관리는 되게 미비해요. 크진 않습니다. 미비한 거는 이제 내가 이게 시험이라면 시험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죠. 그 전에 잠 못 잘 것이 생각이 들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전부터 잠자는 훈련을 하는 거죠. 제때. 그리고 그날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제 책에 다 나옵니다.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도 비슷하게 하고 최대한 먹는 것도 똑같이 그냥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이런 것이 이제 리스크 운을 약간 위험 요소를 리스크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공부는 웬만하면 운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이지.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제대로 방법으로 노력만 한다면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공부는 믿는 대로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습니다. 생각난 건데 뭐 이런 거 바뀌는 거 할 때 그럼 나도 메시처럼 될 수 있냐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로또 맞을 수 있냐고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순간순간 내가 노력하는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메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키 작다고 개무시당하고.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호날두는 진짜 자기 관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은 그 축구에서는 승모근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승모근을 얼마나 열심히 그 웨이트를 하냐면은 왜 호날두가 점프가 높으니까 떨어지면 목 탁 하면은 바로 끝이거든요. 시즌 아웃이거든요. 떨어져도 내가 머리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왜냐면 점프를 너무 높게 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매니지먼트 하려고 승모근까지 기른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그렇죠. 무슨 메시, 호날두 타령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 아시아의 야구 왕 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이치로예요. 이치로. 와, 잘 나갈 때도 타격폼을 바꾸는 게 이치로는요. 예. 그 노력과 노력 반복론이 신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잘 나갈 때에도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맨날 하면서 폼 바꾸고 미쳤어요. 자기 관리 완전 철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가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박찬호도 봐요. 박찬호도 옛날에 내 예능 프로 보니까 일어나자마자 푸시업 100개를 한대잖아요. 추신수도 봐요. 남들 1시간 그러니까 연습 시간에 진짜 한창 전성기 때
신인 때는 3-4시간 일찍 나와서 몸을 풀었대잖아요. 그런 준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사람한테 재능이 뛰어나시네요.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해. 귀싸대기 맞아요.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똥 싸고. 김연아는 척추가 다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 한 방향으로 점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선수랑 잘 나가는 댄서들은 다 척추가 완전 망가져 있어요. 왜? 그런 걸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은 그렇게 바뀌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못 보니까 재능으로 얘기하면 퉁치기 좋잖아요. 음, 재능인데 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그냥 결론은 뭐다?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바뀔 수 있다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 이론에 맞춰서 바뀔 저는 수 있다는 걸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론에 맞춰서 뭘 하고 있냐면은 저는 권위를 더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이제 멘티들이 빌 게이츠도 나오고 마크 주커버그 나와서 쳐봐요. 근데 걔네가 인터뷰에서 신영준 박사님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딱 이렇게 말해줘봐요. 그러면 얼마나 나한테 사람들이 멘토링을 받고 싶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마크도 키웠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완전 스팀팩 제대로 맞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스팀팩 여러분 10씩 맞거든요. 한 번에 39 맞는 거 그렇겠죠? 미친 듯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권위자가 되기에 노력을 하는 거. 후광 효과를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쓰려. 왜? 나 하나 잘 되면은 내가 돌봐줄 수 있는 친구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라고 순위를 올리고 죽어라고 좋은 글을 쓰고 죽어라고 다른 친구들을 멘토링해서 키워내는 거예요. 왜? 그러면 더 많이 키워낼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럼 궁극적으로 제 꿈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선한 진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저랑 고 작가님도 우리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기쁨을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